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21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그랬는데요. 자, 오늘도 약세적 흐름을 면치 못하는 다소 답답한 모습이 나왔죠. 사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 나스닥은 좀 빠졌지만 다우지수는 괜찮았거든요. 실적 레이스가 강력히 분출되는 와중에 있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현재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 자, 그만큼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죠. 무려 1.87%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 등이 심리적인 부담을 야기시켰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물가와 연동돼서 11월 3일 날 있을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 테이퍼링이죠. 그 일정이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전까지는 부득불 종합지수는 일정 폭에서 묶일 수밖에 없다. 즉 종합지수 대략 한 3,000포인트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2,980 내지 3,050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런 어느 정도의 지수와 관련된 윤곽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어차피 그런 지수가 묶여 있는 박스권 장세 하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진다는 건데, 근데 상당히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은 좀 특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목 장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비교적 화려하게 또는 정신없게 시세를 분출하며, 또 상당히 많은 테마주들이 무더기로 그렇게 순환매를 도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자주 발생이 됩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건데, 최근에 종목 장세는 그렇지가 못하죠. 화려하게 재반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 것도 또한 아니죠. 특정 섹터에 있는 종목만이 유독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종목 장세의 판도에서 우리가 초점 맞출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두 섹터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섹터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다 그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고요. 두 번째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바로 메타버스죠. 물론 우리는 종목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만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이언트 스텝뿐만이 아니고요. 자이언트 스텝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거 말고도 위지윅 스튜디오 이런 종목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펄 어비스 같은 종목도 게임주죠. 그리고 또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이렇게 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종목 장세의 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다는 건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 실적까지 같이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네이버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자, 그 성장 동력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SKC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동박도 동박이지만 기존 화학 부분의 실적과 그 화학 부분의 성장성, 현재 신성장 동력이 또 막강하다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만 봐도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과열 징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현재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약간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뭐 강력한 실적 레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84%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하죠. 그런 정도로 실적 추이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랠리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높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건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전형 특별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투기적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화폐로서 이 종목이 이 자산이 급등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정의가 어느 정도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골드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골드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도 그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와 관련돼서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어느 정도는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현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인데요. 자, 일본이 얼마 전 TSMC 투자를 유치한 것 외에 최근 들어 어제 그제죠. 미국의 반도체 디램 제3위권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죠. 8조 정도나 돼요. 그래서 2024년부터 반도체 디램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것은 약간 부담이 되는 악재의 요인이 약간 있습니다. 뭐 큰 부담은 아닐 거지만 현재 시장, 특히 삼성전자가 주가가 부진할 때 이런 것도 악재로 둔갑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월달 우리나라입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7.5%.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유가가 급등을 하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또한 급등을 하죠. 이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특히 중국도 또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 부담이 좀 간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테슬라 얘기. 이게 재밌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이죠. 자, 지난 3분기 MP는 순이익입니다. 미국은 영업이익보다 그 순이익을 주로 따집니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MP로 보는 것도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16조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로 거의 5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까지 순이익이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순이익도 순이익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매출이 137.6억 달러인데 작년 동기 대비 57% 정도 된다는 거고요. 전기차 현재 차량 인도권, 이거는 판매건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건으로 24만 대 정도가 분기에 팔렸다는 건데 작년에 대략 15만 대 정도 됐었습니다. 이 3분기 때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이것도 60% 이상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현재 테슬라까지 포함된 전기차 시장의 연간 예상 성장률 평균치가 작년 이맘때 30 내지 4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 정도 전기차를 판매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한 65만 대 내지 잘해봐야 7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30 내지 40% 정도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도 대단한 성장인데요. 그것을 훨씬 능가해서 테슬라 자체가 60%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한다. 성장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빅뱅입니다.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최근 그들 종목이 기술적으로 부담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제1차적 배경이 시장이 폭발하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들은 다 무시가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슬라 실적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냈다는 것이 상당히 현재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좀 신경 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6735% 수준으로 또 올라갔어요. 지금 일단 1차 위험선이 1.7이고요. 경계선이 1.8%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 정도를 육박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약간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내려와서 다행이고요. 93.6. WT $1 환율이 오늘 1177원인데 3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큰 어떤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WTI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이 1.1% 또 올라가서 84.4인데, 이제 극단적인 전망은 내년 그 어느 때쯤 배럴당 $200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100를 훌쩍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정도, $100 내지 한 $12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관련돼서 정제 마진이 늘어나고, 또 신재생 에너지, 그중 태양광의 재료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도 좋지만 향후에 더 좋아진다 하는 관점으로 두 종목을 대비해 놓고 있죠. 한 종목은 현재 S51이고요. 또 한 종목은 OCI인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현재 탄력적인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또 실적 시즌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 부각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점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변 증시를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나스닥 선물이 썩 좋지 않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락을 한 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니케이 지수 차트인데요. 오늘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게 보이죠. 자, 이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 상황은 나쁘지가 않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른바 지수가 좋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급 구도를 보였다는 건데, 일단 모습은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특히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죠. 별반 그렇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동시에 순매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의 수급은 엇갈리죠. 전체적으로 눈치 보는 소극적인 매매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철저하게 단타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들의 초단타를 따라갈 수가 없죠. 참고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베이시스는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연말 장세나 연초 장세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현물보다 선물 쪽에 어느 정도 현재 베팅이 되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주요 종목들의 실적을 이제 보자는 건데요. 일단 네이버 실적을 봐야 되겠죠. 네이버 실적이 탄탄합니다. 현재 전체 매출, 물론 3분기입니다만 1조
237억, 작년 동기 대비 26.9% 탄탄하게 올라가죠. 27%나. 영업이익은 3,498억, 19.9% 정도. 지금 매출의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7%포인트 정도 비교적 큰 차이로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매우 특징적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주로 성장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만큼 이익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상황. 외형 확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용이 또 초기에 어느 정도 기반, 영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초기에는 그렇게 그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근데 네이버는 성장 초기의 업체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는 제2의 도약기에 놓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도약기에 처음 나타난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그 어느 순간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좋아지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부터는 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기대할 만하고요. 자, 제반 부분 주요 부분만 좀 굵직굵직하고 나눠서 보게 되면 서치 플랫폼 검색 부분이죠. 검색 부분이 8,289억, 매출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사업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6.2%는 올라가요. 외형이. 성과형 광고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실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서치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도 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자, 커머스 온라인 쇼핑 부분이죠. 3,803억. 탄탄하게 올라 33.2%. 그리고 지금 현재 커머스 부분은 뭐 현재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브랜드 스토어도 있고요. 또 뭡니까? 현재 쇼핑 라이브도 있죠. 이런 거 등등 그거 외에 글로벌 연계도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일본에 또 진출을 한다고 하죠. 또 현재 뭡니까? 라인이나 또는 G홀딩스와 또 협업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국내에서 현재 뭡니까? 지금 대한통운 등 기타 등등 이마트까지 다 포함이 돼서 NFA 크고 작은 업체를 다 모아서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입니다. 네이버 유통동맹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 측면 어쨌든 커머스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쿠팡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핀테크도 대단해요. 2,417억, 작년 동기 대비 38%, 근 40% 정도 신장하고 있는데 전혀 현재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자, 콘텐츠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아직 뒤돌아가지 못합니다만은 작년 동기 대비 60%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 일단 북미 웹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카메라 관리 앱입니다. 스노우라고 있죠. 스노우. 네이버의 앱인데 카메라 관리 앱인데요. 스노우가 아주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피토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스노우가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 중 제1대 주주로 있는 업체가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는 뺐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스노우의 사실상 자회사다 하는 점에서 알체라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클라우드. 클라우드 분야가 962억 원 매출이고요. 26.2%. 여기도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소식은 없죠. 국내 시장에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조만간 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매출도 현재 잡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쪽과 관련된 성장성은 그야말로 국내 최고다, 최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또 평가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몇 개로 의미를 나눠서 본다면,
일단 신성장 4대 부문, 서치 부분을 제외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4대 부분 모두 공이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네이버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성향을 갖고 있는 카카오하고는 달리 협업 관계를 많이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외를 망라합니다. 그래서 좀 해외 글로벌 협업 시스템을 나름대로 한 단계, 두 단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신성장 부분 앞에서 얘기했던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런 분야가 현재 지금 네이버에 다 뭉쳐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다 분사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분사되면 한국 증시 상장되거나 또 해외 증시 직상정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그때마다 재평가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다 뭉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지금 네이버 같은 카카오 같은 그런 업체 슈퍼 업체들이죠. 그런 슈퍼 플랫폼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갑질 논란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좀 생겼다는 건데 네이버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현재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SME 중소상공인입니다. 또 일반 브랜드 일단 유명 브랜드도 있죠. 그리고 각종 파트너사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네이버 차원에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어쨌든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인다는 것이고 그네들 말에 의하면 상생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생 생태계가 나름대로 정립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보면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업체들 주로 성장 동력에 딸리는데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카카오보다 성장의 그 잠재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카카오가 더 빛이 났지만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에 눈독 들이지 말고 네이버 위주로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SKC 네이버 차트도 안 틀어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SKC를 좀 보도록 하죠. SKC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잠깐 볼까요? 지금 일진머티리얼스, 솔루스 첨단 소재, LNF, 또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네이버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어딥니까 키움증권 리포트 효과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 SKC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일단 3분기 영업이익 실적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재 매출은 8,87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작년 동기 대비 33.2% 급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더하죠. 1,440억. 작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수준 되고 지난 분기 때 1,350억을 했으니까 지난 분기 대비로는 약 10% 정도 10%까지는 안 되네. 9% 정도 이렇게 증가된 그런 정도의 실적인데 이 정도만 돼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분기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그것을 능가하는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4분기 때는 아무래도 현재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규모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235억 정도를 일단 예상을 했네요.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실적 전망이 탄탄하냐 했더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PO 지금 네이버가 이 SKC가는 원래 주력 사업이 POPG 프로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인데요. 그중 중요한 것이 프로필렌 옥사이드 현재 프로필렌 글리콜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 PO 스프레드는 마제입니다. 중국의 전략론 때문에 중국에서의 PO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 바람에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현재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DPG, 프로필렌 글리콜 증설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작사 SK TBM. TBM은 일본의 벤처 회사입니다. 벤처 소재 업체인데요. TBM이라고 해서 생석회를 통해서 종이 같은 것을 만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특허를 낸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와 합작을 해서 이른바 리맥스라고 하는 LIMEX요. 석회석을 이용해서 석회석과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해서 만드는 새로운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23년도부터 상업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것을 통해서 또 상당한 성과를 낼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열분해성 현재 그 기름을 생산한다는 것, 이것도 2023년도입니다. 이것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동박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또 하이니켈 배터리나 또는 그 전부터 계속 추구했던 그 실리콘 응급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기타 등등의 각종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도 실적도 탄탄하고 또 그에 따른 성장 동력도 상당히 내실을 기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SKC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인데 제가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들 앞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의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주가가 고가에서 흔들린다면 거의 기술적으로 상투권에 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절대 이 상태에서 쫓아가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시킬 필요도 있다 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건데, 근데 웬만한 물량이라면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점은 현재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최근 국내 운용사가 메타버스 ETF 4종을 출시해서 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고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그 사명까지 버려서 새로운 사명으로 현재 메타버스에 진력을 다하겠다 이런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메타버스 특히 ETF에서 주로 담는 종목들은 주로 대형주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 KT 통신 3사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들어가고요. 하이브 또 YG 엔터테인먼트, SM엔터 그리고 주로 대형주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을 담는데 게임주들은 주로 아마 펄 어비스 같은 종목 잡았을 겁니다. 펄 어비스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돼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그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부각되는 종목들도 있기는 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아마도 기관용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다 싶은데 이들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개인 선호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죠. 또는 맥스트나 또 위지빅 스튜디오 같은 나름대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전망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현재 메타버스 테마가 워낙 강력하고 수명도 길고 이슈도 많다는 걸 설명드리겠는데 특별히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하면 너무 정신이 없고 또 신뢰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서 자신 있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자이언트 스텝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하기 나쁘죠. 근데 만약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그 다음 날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주가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면 매도가 필요합니다. 매도가. 근데 오늘은 좀 애매했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애매했긴 했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현재 매도 신호가 나올 때에는 매도를 하더라도 좀 애매한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 그대로 보유하자는 그런 관점. 원래는 단타로 하려고 했던 종목이지만 상황이 그러니 굳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기민하게 매도를 한다는 등 단기 매매에 주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상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